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조금씩 약화시키며 푸틴의 군대를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해 러시아 전선을 한 번에 거센 돌파로 뚫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어선에 95km에 달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굴욕적이고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러시아 전선이 크게 무너지자 우크라이나가 땅을 되찾으며 러시아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전장에서의 기본 통신부터 장거리 및 중거리 드론 공격까지 모든 것에 사용했던 불법 스탈링 단말기를 잃은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를 기회로 삼아 약 1100km, 즉 684마일에 달하는 전선의 3개 구역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투 부대를 몰아내고 러시아가 점령하는 데 몇 달이 걸렸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 수치는 푸틴에게 매우 굴욕적인 결과입니다. 2월 16일 기준 우크라이나는 약 일주일 만에 12곳 이상을 해방했고 병사들이 주요 러시아 방어 거점으로 진격 중입니다. 그 거점에 대해서는 곧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은 자포리자 지역으로 이곳에서 합동공격, 보병, 드론 부대, 장갑 수송팀이 힘을 합쳐 5개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훌리아 폴라시 근처 30km, 즉 19마일에 달하는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그 지역에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병력들은 하이두르 강을 건너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건너는데 몇 달이나 걸렸던 강을 다시 건너게 되어 여름의 성과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은 우크라이나의 큰 성과이며 유로마이단 프레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2달간 올렉산드리우카와 훌리아폴라로 공세를 벌였으며 훌리아폴라를 점령해 서쪽과 북서쪽 진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월 8일경 러시아에 문제가 발생했겠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게도 러시아가 스탈링 접속을 잃은 시기와 겹칩니다. 이 방향으로의 진격은 거의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회를 포착해 올렉산드리우카 지역에서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동쪽으로 공격해 러시아군을 오레스토필과 올렉시우카 마을에서 몰아냈고 이는 투로바와 베레조바로의 진격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으로마이단 프레스는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강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얀초르 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 강을 따라 진격해 예오리브카, 슬로호다, 리브나, 비슈네바, 페르쇼트레브네바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프로빌라 마을 해방을 시도하며 러시아군을 또 다른 강 건너로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 훌리아폴라 북쪽 히드라 강 방향에서도 진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강을 건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지프세바와 테르노바르타를 탈환했습니다. 같은 강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진격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프랄루키와 올로노코스티안토니브카 마을을 탈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이미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바르바리브카를 향한 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저식팔 제병협동군 점령지에 맹렬히 공격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마을을 탈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템노히르스크, 루키아니우카, 프리모르스카 지역에서 러시아 부대를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스테포바 파블리프카 측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을 완전히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의 공세가 멈췄다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방역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부대가 공격을 멈추면서 지난주 많은 기회가 생겼고 지금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 영토도 더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에게 굴욕이라고 영상 초반에 말했지만 사실 더 심각한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상관들에게 자랑스럽게 영토를 점령했다고 보고했던 지휘관들은 이제 그 모든 영토를 어떻게 잃었는지 다시 돌아가서 설명해야 합니다. 전쟁의 소모품이 된 병사들은 푸틴이 대하듯 무가치함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달 넘게 한 일을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수치가 있으며 이는 이미 심각한 러시아 상황을 재앙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마을 해방은 우크라이나가 2월 16일 전주에 큰 진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약 9.5km, 즉 약 5.9마일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역을 시작한 전선 지역 전체에서 이 정도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24에 따르면 이 방역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201제곱킬로미터, 즉 약 77.6제곱마일이 넘는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이는 약 2년 반 동안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많은 영토를 탈환한 마지막 사례는 결국 실패로 끝난 2023년 여름 방역작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역작전은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한
명확한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해방 작전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한 스타링크입니다. 프레스턴 스튜어트가 우크라이나의 돌파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 설명했듯이 스타링크의 중단은 우크라이나가 이뤄낸 일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분석가들이 러시아가 스타링크 상실로 드론을 띄우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맞고 우크라이나가 한 일과는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 드론 일부가 스타링크를 사용했으며 스튜어트 말처럼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인 장거리, 중거리 드론이었습니다. 후방에서는 러시아 FPV 드론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가 최근 탈환한 자포리자 지역을 대상으로 여전히 작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거리 드론을 잃은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병사들이 통신을 잃은 점이었습니다. 스타링크가 통신을 방해하고 일부 드론 사용에도 영향을 줬다고 스튜어트는 말합니다. 그게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2025년 대부분과 2026년까지 러시아는 소규모 침투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약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침투 부대원들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또 증원군이 도착해 거점을 전투선으로 바꿔줄지 알기 위해 지휘부와의 통신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스타링크가 러시아에서 빼앗기면 그런 모든 통신이 사라지고 러시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이리저리 움직이는 소규모 병력뿐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허술한 방어선에 몸을 숨기고 우크라이나의 공격 부대가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 침투자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방역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의 침투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소규모 부대를 편성해 침투자들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 탐색 및 파괴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이런 그룹이 12에서 20명의 소대 규모일 수 있으며 임무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회색 지대를 돌파해 침투 흔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동 시 진입 지역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대해 일련의 건물을 통과해 여기까지 소탕하고 멈춰 재정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방식이며 러시아가 간신히 점령하고 있던 영토의 약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침투 그룹들을 상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치명적인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러시아는 전선 전역에 걸쳐 무리하게 확장했고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더 강한 부대와 유연성을 결합해 대응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군대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되찾으려 몰래 침투합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아미 인폼 깃발 설치조를 사냥해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우크라이나 남부 방위군의 대변인인 블라디슬라브 볼로신 대령으로 울리아폴라와 올렉산드리예프카 방향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많은 영토를 되찾는 걸 봤습니다. 볼로신은 이렇게 침투한 집단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들을 정착지에서 소탕합니다. 그리고 이 정착지들은 원래부터 우리 통제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러시아군이 이곳을 통제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침투한 깃발 설치조만 찾아내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원래 자기들의 것을 되찾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제대로 장악하지도 못했던 러시아군으로부터 영토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크라이나가 이 일련의 방역작전으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매일 업데이트를 받아보시려면 오늘 구독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이룬 모든 성과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은 미약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 러시아의 막대한 손실을 해명하는 일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대부분은 실제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스튜어트는 말합니다. 유리 포돌야카라는 한 남성은 우크라이나가 전혀 시도하지도 않은 일을 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필사적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포돌야카가 우크라이나 징역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인용합니다. 그리고 영토 점령을 무시한 채 그 블로거는 전선 전역에서 멈춰선 쪽이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4시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돌격부대는 필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본격적인 방역작전을 수행할 능력도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스튜어트는 군사 블로거의 말을 인용해 더 많은 마을이 해방되고 있지만
이전 손실이 여전히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부대들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들만의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당신의 주장입니까? 이건 현재 상황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 스튜어트의 말처럼 포돌리아카의 주장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투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포돌리아카가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한 일을 잘못 평가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마치 2023년 여름에 있었던 것처럼 광범위한 영토를 탈환하려는 대규모 방역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일에 수만 명의 병사를 희생하지 않을 만큼 현명하며 해방한 영토에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정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체 방역 작전으로 하고 있는 일은 2026년에 다가올 일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매우 영리하게 공격을 전술구역, 즉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회색지대로 제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포돌리아카가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으로 더 깊이 진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콘스탄틴 마샤베츠는 전쟁연구소가 인용한 평가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샤베츠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포리자 전선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들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가 2026년 여름에 또 공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 공세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마셰베츠는 이를 2월 5일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공세의 시작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어떤 행동이든 푸틴의 군대가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줄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날씨가 좋아지면 여름엔 집안이 단단해지고 수목이 우거져 저천증 위험 없이 밤에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조건이 유리해질 때 다가올 공세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공세,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여름 공세 일부가 오로키우 자포리자시 방향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를 점령하려 몇 달간 시도해왔습니다. 키예프포는 러시아가 이번 공세에 10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병력은 국가전략예비군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자포리자 공격에 엄격한 기한을 뒀지만 러시아가 여름 전까지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공세를 위해선 반드시 잃은 영토를 탈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은 준비와 징역에 썼어야 했지만 이제 러시아가 이미 달성했다고 생각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2025년부터 싸우던 전략예비군을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를 되찾기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예비군은 여름 공세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예비군을 더 많이 끌어다 쓸수록 러시아의 다음 공세는 그만큼 덜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방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계속 차지하게 두면 러시아가 그 공세를 시작하는 데 필요했던 교두보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름은 추가 징역전에 이른 영토를 되찾는 데 소모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푸틴의 점령지 평화협상 지렛대 전략이 무산됩니다. 러시아의 굴욕적 후퇴를 이끈 건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한 수입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안정시키는 전체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완전히 되찾는 일을 끝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은요. 스튜어트는 우스파니브카 마을이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 마을은 러시아 방어 중심지로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 깊숙이 공격할 때 물류 거점일 수 있습니다. 그 방어선이 점령되면 러시아가 약해지고 푸틴의 여름 성과 달성이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스파니브카 상실은 러시아의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2025년 11월 초부터 이곳을 점령해 노보미칼라예브카 지역에서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스파니브카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세를 다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방역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거점이 점령되면 우크라이나는 여름 준비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회색지대 문제를 변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색지대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의 침투 전술로 인해 두드러졌습니다. 이 전쟁 이전에는 전선이라는 개념이 꽤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 진영은 안정된 전선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했고 점령군이든 방어군이든 공격을 통해 그 전선을 앞으로 밀거나 뒤로 밀어내는 식으로 전투가 조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선이 흐려져 수마일의 회색지대가 생겼고 양측 모두 그 안에서 작전 중이라 어느 쪽도 영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을 침투한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여전히 순찰하는 영토 일부에 잠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토는 러시아가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잠입자들이 발견 즉시 파괴될 교두보만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이 러시아에 주는 이점은 우크라이나 후방에 혼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2월 26일을 앞둔 한 주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방역의 돌격 부대를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방역이 효과적이긴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런 회색지대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 안정과 영토 완전 통제를 원합니다. 그래야 방어 시설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일 것입니다. 우스파뉴카 해방을 앞두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로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여름 공세용 전진 기지 점령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방역으로 몇몇 잠재적 거점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해방된 그 영토들은 요새화되어 방어 거점으로 바뀔 것이고 이를 다시 점령하려는 러시아 군인들을 무참히 격파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은 자포리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스튜어트는 보도합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방어 시설을 강화하고 해방된 영토에 살상 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소모시키고 러시아가 이미 장악했다고 여긴 영토를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큰 인명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이 살상 구역들은 전선 전체에 걸쳐 최대 15km까지 확장되며 러시아 침투자들은 이곳에서 목숨을 우크라이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드론이 항상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10개가 넘는 마을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갖추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이곳은 여름이 되면 자포리자 방역대보다 더 광범위하게 러시아군을 분쇄할 잔혹한 살상지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의 탁월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해방시켜 러시아와 싸우는 천재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드론과 현대화된 군사 시스템을 활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역의 제2단계가 될 그 전략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